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간밤에 마감한 글로벌 증시는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간의 재충돌로 인해서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월요일장입니다. 오늘 그 여파가 국내 증시에도 불어닥칠까요? 거래소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장 2070선 부근에서 강보합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책 모멘텀은 여전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이번 주에 중국의 지표 발표와 그리고 FOMC 회의로 공개를 앞두고 다소 관망하는 심리가 우세한 것을 보입니다. 전일장보다 0.72포인트 하락하면서 2062선 다시 한번 하락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외국인은 국내 시장에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3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이면서 오늘장에서도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일주일째 여전히 팔자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에서는 개인이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외국인과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오늘장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원화 강세에 다시 한번 자동차주는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외국계 러브콜을 받으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한국전력은 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총 다음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인데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장에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주에서는 기아차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신한지주와 삼성전자, 우선주 함께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텔레콤이 오랜만에 1%대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강보합 출발한 코스닥은 오늘장에서 현재도 상승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560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일장보다 2포인트 정도 상승한 모습. 하지만 개장과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수급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금요일장과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동반 양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64억 원, 외국인이 88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만 사주고 있는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장주 셀트리온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오늘장에서도 2%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홈쇼핑주는 엇갈렸습니다. CJ 오쇼핑은 1%대 강세 연출하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CJ ENM 2% 넘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시총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서 홈쇼핑주 엇갈린 모습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하락하던 GS 홈쇼핑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강보합권으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서울 반도체 그동안의 낙폭이 과했던 것일까요?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1%가 넘는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가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3%대 컴투스도 함께 4%에 가까운 상승률. 원익 아이피스가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3% 넘는 상승률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장이죠. 1020원대는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다시 한번 3원 넘게 하락하면서 1020원 선이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25 베이스 포인트 정도 인하를 했는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결정을 나오면서 그 실망감에 오늘 환율 시장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일장보다 3원 50전 하락하면서 현재 1017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상은 오늘장 어떤 모습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선상 코멘터리 바로 확인해보죠. 김선희 멘토님 천천히 매수할 때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거래 대금에 주목해보자라는 코멘터리 작성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황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봅니다.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인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상클럽을 잘 이끌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선수급의 김선인 멘토 그리고 상차트 이성루 멘토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2070선을 회복하면서 출발을 해서 오늘장 2070선 안착에 성공하나 싶었는데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 부담에 발목에 잡히면서 현재 2060선 부근까지 내려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060선을 과연 지지해 줄지가 오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김선인 멘토님은 천천히 매수해 볼 때라는 코멘터리 작성해 주셨어요. 네. 자, 시장에서 지금 불안감으로 작용하는 게 뭡니까? 우크라이나 흐름인데요. 러시아 군인들이 트럭 50대 정도가 국경을 넘어갔다. 이런 의미에서도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타격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돌아주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유럽 지수들이나 뉴욕 지수들이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또 하나 걱정인 것은 소로스 있죠? 소로스 펀드 쪽에서의 현재 이제 풋 쪽에다가 매수 옵션 자체가 풋 쪽에다가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오른다보다는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많은 물량을. 그러면 당연히 약간의 그 영향받아서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금액이 좀 작지가 않습니다. 2조가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약간 좀 걱정하는 심리 자체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하고서는 글로벌 시장 자체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금리 인하를 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이 조정폭을 거친 이후에 분명히 상승 쪽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없고요. 시장 분위기 봐가면서 지금부터 매수는 하시는데 제가 드디어 매수하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수하시는데 천천히 매수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현금, 지난주 관망, 이번 주는 드디어 매수인데 대신에 천천히 현재 수급 상황 같이 살펴보자면요. 외인들 같은 경우나 기관들 흐름 보자면 자, 외인들이 278억 원 매수고요. 기관들이 400억 정도 매도를 보여줍니다. 이 기관들 전혀 지금 지수에 도움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외인들의 매수의 힘에 의해서 지수가 약간 움직이는 흐름이지만 크게 또 오르지도 않는 모습이고. 그럼 외인들과 기관들의 흐름에서 누군가는 강한 매수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시장은 아직까지는 눈치 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외인들은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거겠죠. 주제 상승에 베팅을 한다는 거죠. 이 포인트 본자면요. 너무 큰 걱정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다시 한번 6거래일 만에 쉬어가는 움직임이긴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은 꾸준히 순매수해주고 있고 그리고 거래 대금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는 분명히 상승 베팅 쪽에 방향을 잡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나 이성루 멘토님도 거래 대금에 주목해보자라는 코멘터리 작성해 주셨어요. 네,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항상 거래 대금이 있어야 됩니다. 총알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런 모습 자체가 오늘 조금 부족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 자, 시장을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단에 거래 대금을 한번 보시면요. 이 2011년, 2012년도 차라리 하방에서 거래 대금이 상당 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때 2012년도 크게 나왔었고 지금 어떻습니까? 돌파를 할 때는 많이 나왔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거래 대금 자체가 점점점 더욱더 불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시장은 본격적인 상승장에 돌입했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거래 대금과 거래량의 다이버전스 현상이죠. 거래 대금과 거래 대금이 줄고 있는 반면에 거기에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구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셔야 되는 계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시황 코멘터리 받아봤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건강상의 이유로 이상루 멘토님이 잠시 쉬었는데 오늘 목소리가 좀 괜찮아지셨나 싶었는데 역시나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주말에 창원 그리고 구미 강연회를 갔다 왔는데요. 네. 예상만큼 많은 인원이 오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한 번 가고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창원에서는 이런 커뮤니티적인 공간, 그리고 구미에서도 이런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더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고 보고, 그리고 그때는 더욱더 제가 청아한 목소리로 명품 강의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강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와의 약속을 위해서 주말 강연회까지 강행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만나보기 위해서 나와주셨는데 제가 말을 오늘 장에서 많이 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상담은 받아봐야겠죠. 잠시 후에 이어지고요. 이 두 분의 선상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포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선상주 포트입니다. 총 4가지 종목 담고 있는데요. 삼천리 자전거 5.9%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코라오 홀딩스도 1%대, 광동제약도 1%대, 할인만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성루 멘토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3가지 종목 담고 있는데요. 삼진 2.5%대 수익률이고요. 우성사료도 1%대, 하나마이크론만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의 누적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여전히 70%대 유지하고 계신데요. 김선윤 멘토님 72.5%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71.4%대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선상주 힌트 공개해드리죠. 김선윤 멘토님은 자음 시읒이 들어간 4글자의 종목명 들고 나오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역시 지그시 들어간 4글자의 종목명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장 선상주 힌트도 바로 받아봐야겠죠. 김선희 멘토님부터 제시해 주시죠. 네, 오늘 가져나온 종목은 대형주입니다. 대형주고요. 뭐 시우시니까 당연히 뭐 국내 대표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이고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한 종목이라는 거. 그 포인트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 중에서 금리 인하 수혜주가 기대가 되는 종목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로 멘토님 오늘장 어떤 선상주 들고 나오셨나요? 예.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베젤을 만드는 회사죠. 네. 베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뭐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LG에 최근 들어서 이제 베젤을 작게 하자, 좁혀서 화면 자체를 조금 크게 만들자라는 그런 트렌드죠. 하지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트렌드가 불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 이 기업은 기업적인 가치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네, 앞으로의 기업 성장성이 돋보이는 종목인데요. 디귿이 들어간 4글자의 종목명 지금부터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높은 수익률을 안겨드렸던 명예전당 종목들도 있죠. 포트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김선희 멘토님 7월 29일에 편입을 하신 기업은행으로 25.4%의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이어서 이상로 멘토의 명예전당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에 편입을 한 DIC로 27.7%의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남선 알루미늄까지 20%대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두 분이 명예전당 종목으로 20%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드렸습니다. 저희 선상주로 20%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드리고 있는데 궁금하시죠? 가격 정보는 무료 방송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는 이상루 멘토가 진행하시고요. 11시에는 김선유 멘토가 진행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죠.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지금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면 되고요. 전화하기 다소 번거롭거나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열어놨습니다.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과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은 매수가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만나보죠. 네, 오늘은 인성정보 매도해도 될까요? 1226님께서 매도 의견부터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부터 받아보죠.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 김선유 멘토님 추가 상승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삼성전자 사물 인터넷에 투자한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의견이 일치를 했네요. 1226님 매수가 살펴보니까 7,440원이시고요. 비중 15%입니다. 현재 수익권에 계신데요. 언제쯤 이익 실현해보면 좋을까요? 김선유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자, 오늘 시장에서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상승 분위기가 나와줍니다. 지금 현재 구간대 자체가 다시 한번 60일선 위로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이전처럼 또 맞고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셔가지고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자면요. 그래도 기관들은 계속 최근 들어서 매수를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투신권 매수가 좀 잡혀주고 있고요. 반등 쪽 포인트에서 그래도 상승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잡힌다는 거죠. 하나 걱정인 것은 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너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개인 물량이 빠져나가는 포인트가 좀 잡히기 때문에 제가 보지만 너무 많은 기대 수익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살펴봐 드리자면요. 차트상으로 볼게요. 자, 많이 오른 만큼 항상 맞고 떨어졌던 부분까지 현재 딱 라인이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요 포인트에서 보자면요. 당장에서 흐름은 매도 관점으로 단기적인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는 구간이지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땐 그래도 이게 만약에 바닥 포인트 인식이 되면서 다시 한번 볼까요? 바닥 포인트 인식이 되면서 상승 그림이 나와준다면 그래도 큰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또 새롭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하지만 세 번째나 벌써 낮아진 상황입니다. 네. 저점 바닥이 낮아졌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세 번째 내에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한번 상승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그림대로 만약에 간다면 이 그림대로 크게 볼게요. 주봉으로 가볼게요. 자, 주봉대로 흐름을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본다면 현재 이전 구간대 요 포인트 구간대에서 인식이 됐던 구간이지만 다시 한번 구간 살펴보자. 요런 포인트가 잡히긴 해요. 그러면 요 포인트까지 밀렸다가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지만 가능성 자체가 조금은 좀 희박하다는 판단이 되는 게 그리고 주봉상에 21선 포인트 자체 지켜주면서 반등을 줬던 게 최근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간대에서는 그래도 상승 포인트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손절가 라인만 잡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구간대에서 21선으로 생각해보자면 한 7,500원 정도 라인이 됩니다. 그 포인트 깨지면 아마 투매성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요. 다시 한번 저점 바닥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지켜야 될 라인은 7,500원 깨질 때는 무조건 지켜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다시 얼마까지? 그래도 8,500원까지는 상승 포인트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8,500원 라인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부근을 잘 지켜라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7,500원 부근 잘 유념해 보시면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풍산 매수해도 될까요? 9567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차례대로 받아보죠. 두 분 다 매수하지 말자에 동조하셨고요. 김선유 멘토님 수급 포인트가 너무 약하다라는 의견이시고 이상도 멘토님 역시 상승 확인 후에 진입해 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도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먼저 이상도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네, 풍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의 지금 동종업종보다는 상당히 더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풍산이 뭘 만드는 회사인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예전에 태국에 동전을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했었어요. 황동, 청동 뭐 이쪽에 관련된 그런 기업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의 갑자기 뭐 구리가 크게 뭐 소비가 증가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하다. 다른 여타의 철강업종과는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조금 느린 흐름이다. 라고 조금 먼저 아시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자, 이 맥점 자리를 아직까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돌파 시점을 다시 한 번 더 매수에 대한 개념으로 잡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리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항상 다시 한 번 더 뺄 수도 있고 아니면 고점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곡점적인 라인 29,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세가 아직까지 들어왔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 풍산보다는 세베스틸이라든지 아니면 포스코를 아니면 현대제철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디안지를 좀 더 맞추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풍산반 철광주 흐름과 다르게 동떨어지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안주를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대안주에 주목해 보시고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같은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호텔 신라 매수해도 될까요? 7780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김선윤 멘토님 매수하지 말자 매도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11만 원권이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호텔 신라 상승세 묻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4%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저도 이 타이밍에는 매수하기 좀 겁이 날 것 같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이 상담해 주시죠. 네, 그냥 계속 오릅니다. 지난주 수요일도 6% 넘게 급등했고요. 목요일은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다시 4% 상승을 합니다. 자, 면세점 효과 정말 무섭게 좀 올라가는 포인트가 잡히는데 휴가철이 당연히 많다 보니까 긴 휴가철과 더불어 추석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고 당연히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좀 마련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휴가철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8월 말이 되면 추석이 또 9월 초에 오게 되면은 휴가철 마무리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해서 상승을 좀 기대한다. 좀 약간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봐요. 조정이 나온 이후에 또 하반기 효과 더불어서 상승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항상 이 친구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요. 그래도 21선 정도 깨고 내려가고 나서 60일선 터치한 이후에 다시 반등을 주는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또 꼭지에 물리셔가지고 호우적 되시려고 그러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지금은 매도 관점이다. 그래서 매수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매수 반대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 11만 원권이 매수라는 접근 유효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매수해도 될까요? 589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죠. 김선유 멘토님 매수해보자.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애플 기대감만 있다.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린 만큼 차례대로 받아보죠. 먼저 김선유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종목이. 뭐 다 아시는 종목이죠. 자, 바닥 포인트로 인식이 되는 구간 잘 펴보자면요. 그래도 이제 한 32,500원 구간 자체가요. 바닥 인식이 되면서 그 작년 중반부터 해서 그래도 상승을 줬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 아래 구간 자체는 요 포인트인데 한 25,000원 정도 부근인데요. 가능성 좀 희박하지 않나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렇게 좀 보자면 그 지금 구간 자체에서는 거의 바닥 인식이 되면서 상승을 주었던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이때마다 항상 어떤 수급을 보여주냐면요. 현재와 비슷한 수급을 보여줍니다. 보자면요. 그래도 기관들이 매수를 잡아준다는 거죠. 네. 자, 기관들이 바닥 포인트에서 매수를 잡아준다라. 그러면 이게 만약 기관들이 매수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 구간대 머무른다면은 한번 하락을 이전처럼 이런 하락을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이전처럼요. 근데 지금 상태는 이 바닥 포인트에서 기관들이 매수를 잡아준다. 바닥 인식했다. 올리겠다는 소리죠. 충분하게. 자, 그럼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 그래도 항상 도달했던 구간 자체, 못 가도 고했던 구간은 한 38,000원 구간입니다. 38,000원 구간대까지는 어찌됐든 올라갔던 구간이라는 거죠. 그럼 충분하게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고 매도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 38,000원 위로 치고 올라갈 경우에 다음 포인트 자체는 그래도 45,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힘들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열 수가 있는 구간이 38,000원 구간. 그래서 38,000원 정도까지만 1차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만약에 매수하셨는데 35,000원 정도 라인 이탈해버립니다. 네. 현재 가격보다 7, 8% 밀린다. 그때는요. 빠르게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단은 35,000원 잡아주셨고요. 1차적인 반등 포인트는 38,000원 부근 잡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애플 기대감만 있기 때문에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곧 아이폰 6도 출시하게 되잖아요. 네.
그것만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같이 한번 뉴스도 나오고 있죠. 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2분기 적재 지속의 하락, 3분기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뉴스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맥점자리가 어디냐면, 자, 이 자리 위에 상단에서 38,000원 자리에서 꾸준히 지금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크게 올리려고 지금 작전을 펼치고 있는 단계죠. 기관이 꾸준히 들어왔던 가격대 38,000원대,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투매를 보였던 자리도 38,000원입니다. 그럼 이 38,000원 자리를 지금 기관이 다시 한 번 더 조금씩 채워주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거기서 또 바닥에 잡아주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 종목이 갈 수 있다고 단정 짓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돌파를 할 때 다시 한번 그때 기관이 들어오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종목의 주인은 기관이에요. 어차피 외국인이 떠난 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을 좀 더 보시고, 저는 차라리 38,000원 돌파 시점을 좀 더 확인하시는 게 어떠냐. 어차피 기업 자체가 안 좋습니다. 어차피 들어가봤자 길게 못 먹습니다. 짧게 하시려면 확실한 카드 38,000원 돌파 시점을 좀 더 확인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38,000원 부근을 1차 수익 실현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38,000원 부근부터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 내주셨으니까요. 두 분 의견 잘 참고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013-3366-0110번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한국사이버결제 매수해도 될까요? 8295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네요. 김선희 멘토님, 분할 매수 접근이 필요하다라면서 분할 매수를 권하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단기 상승에 만족하라면서 매수 반대 의견 내주셨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에 차례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김선희 멘토님께서 제시해 주시죠. 네, 이미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올라서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은 됩니다. 이미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저랑 파트너를 하고 있는 정동훈 멘토님께서 한번 바닥 포인트 8,500원 정도였나요? 매수 사인을 드렸었죠. 그리고 상당히 좀 많이 오른 종목인데,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는 종목입니다.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없는. 왜요? 기관들은 매수가 잘 들어와 주고 있어요. 여기도 좀 잡아주고 있는데 아직 오늘장 추가적인 포인트 자체가 잡히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번 주 보면요. 그러면 출발은 지금 이번 주 출발은 좋지가 않습니다. 추가적인 기관들의 매수 포인트가 잡힐 때 그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절대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분할 매수 사인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분들은 오늘장 좀 조정이 나온다면 한 번 매수하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에 조정이나 반등폭 나올 때 매수하시면 되고, 만약에 또다시 흔들려서 이 종목이 12,300원 정도 깨지고 내려가고 만원대까지 또 내려간다. 만원이 깨져버린다. 그때는 또다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발 하나 걱정인 것은 네이버 라인에서 우리도 결제 서비스 하겠다 얘기 나올까봐 좀 걱정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다음에서 해가지고 출렁했단 말이에요. 근데 충분히 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종목을 막 좋아라 매수하실 그럴 포인트는 아니고요. 네이버 라인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서 모아보자. 그런 포인트로 좀 대응해보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해도 좋으나 너무 조급한 마음에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8295님 지난 목요일에 바이오니아 매도해도 될지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잘 해결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이상노 멘토님은 단기 상승에 만족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상담해 주시죠. 앞서서 회사에 대한 분위기를 김선윤 멘토가 너무나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좀 더 감안을 하시면 어차피 단기적인 반등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앞으로의 산업 동향, 그런 모습 자체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단 자체는 12,000원입니다. 맞죠? 그리고 하단은 9,200원이에요. 이 변동폭 자체가 상단으로 가봤자 지금은 1,000원, 하단으로 간다면 2,000원이에요. 이런 차이 자체를 괜히 위험을 무릅쓰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길게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선택을 하시기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저희가 829님께 바이오니아 잘 매도하셨는지 이익권에 접어드셨는지 궁금하다고 여쭤봤는데 잘 해결됐다라는 단문까지 오셨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좀 방송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 드는데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2대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1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차례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삼성 SDI 매도해도 될까요? 6517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시고요. 김선윤 멘토님 추세 하단에 반등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삼성 SDI 오늘 1% 정도 반등을 하면서 현재 15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살펴보니까 15만 원이시고요. 30% 비중 남겨두고 계신데 왜 빨리 이렇게 해리결을 해보려고 하시는 걸까요?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 본다면 좋을까요? 자, 제가 삼성 SDI를 진짜 지난주 목요일부터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요일부터요. 네, 바로 전거래일부터. 오늘도 마찬가지고 매수 의견 드릴 겁니다. 이거 지금 판다는 것은 아니죠. 좀 더 갈 수가 있는 자리인데.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자, 보자면요. 올 초부터 해서 바닥 포인트들이 나오는 그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흐름이 갔어요. 맞죠? 이렇게 간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올려보자면 이런 식의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 포인트에 사실 매수하기에는 좀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팔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포인트마다 매수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자, 지금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서 자리가 잡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바닥 포인트에서 여기 네모칸 쳐드릴게요. 이런 바닥 포인트에서 필요한 건 뭐냐? 수급 포인트가 들어올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자, 그렇게 기관들은 현재 팔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 계속 팔고 있어요. 근데 외인들은 팔다가 매수로 전환된 분위기가 조금 잡힙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오늘 기관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현재 외인부터 볼게요. 자, 외인 보니까요. 외인이 거의 2만 주가량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은 아직 매수 포인트가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외인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기관들이 조만간 따라올 가능성이 높은 게요. 이렇게 밀려났는데 이거를 그냥 안 사고 가만히 있을 기관들이 아니죠. 다시 주가 끌어올릴 겁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들어옵니다. 잠정치 볼까요? 기관들이 있나? 아직 잡히는 건 없어요. 아직 잡히는 건 없는데요. 5장 들어서 확인해 본다면은 기관들의 매수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 천천히 열리는 시장이 이번 주부터입니다. 약간의 지수 흔들림에 있어서 기관들이 매수를 하지 않는 포인트지만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분명히 삼성 SDI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좀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포인트는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멘토군이 삼성 SDI에 대해서는 항상 한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15만 원 부근에서는 항상 매수 관점 유지해 주셨고요. 단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토비스 매수해도 될까요? 2558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김선희 멘토님 매수하지 말자 기관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무 멘토님 역시 변곡은 1,500원 부근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두 분 다 매수 의견에 반대 의견 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상무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지금 이분이 예전에 그 토비스를 9,000원대 한번 물어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매수를 하셨으면 그때도 보유를 할까요? 아니면 팔까요? 해서 보유를 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큰 수익이 나는 상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1,500원대 다시 한 번 더 변공점인 라인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벌써 시세적인 부분이 분출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은 토비스는 뭐 신규 매수도 힘든 구간이에요, 사실. 차라리 보유를 하고 계시면 차라리 이익 실현으로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보유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단에 다시 한 번 더 1,500원이 변곡입니다. 그 자리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 필요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자, 하단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가격대를 지금 돌파를 할 때 갭이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량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기관의 거래량이 들어왔었다가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의 거래량이 급속하게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손이 바뀌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가격대가 1,500원이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대응하기 어려운 구간,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비스 다시 한번 문의해 주셨는데요. 1,500원 자리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현재 구간은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LG상사 매수해도 될까요? 4131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 다 매수하지 말자라는 같은 의견 내주셨고요. 김선희 멘토님, 기관 매수포인트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로 멘토님 역시 횡보 구간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LG상자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28,550원 부근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선희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흐름이 또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0.5% 정도 지금 밀리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수급도 역시나 기관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하락을 이끕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면 올라가고 매도하면 떨어지고 이런 포인트가 자꾸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인이 매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고 개인이 매수하면은 주가는 떨어지고. 지금 현재 구간대는 확실하게 개인의 우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주가가 쉽게 올라가기 힘들 겁니다. 최소한 주체 자체의 흐름에서 봤을 때 기관들의 매수가 좀 보여줘야지 이런 다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최악일 경우에 주가가 어디까지 밀릴까요? 27,000원까지도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제일 좋은 자리는 27,000원 정도가 참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구간이라는 거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밀릴 수 있는 구간, 수급 포인트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굳이 지금은 매수할 필요 없다.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참고해 보시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재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스카이라이프요. 네, 스카이라이프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매수가가 26,500원인데, 네. 24,000원 되면 또 내려가고, 또 왔다 또 내려가고 이런데, 네. 예. 그래서 고민이신데 두 분의 의견은 네. 어떤지 빠르게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매수가가 26,400원이라고 문의해 주셨는데요. 현시 손실권역에 계십니다. 두 분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매도하지 말자. 기관 추가 수급이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매도해보고 다른 대안주를 찾아보자란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우선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으니까 차례대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김선희 멘토님 먼저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스카이라이프가 한 36,000원 예. 정도, 26,000원 정도 갖고 계세요. 예. 이거는 언제 매수를 하신 건가요? 그게 좀 됐습니다, 그게. 몇 개월 됐는데, 예. 2개월요? 아니, 한 6개월 좀 됐을 6개월 거예요. 정도? 예, 올 예, 초에 매수하신 거네요? 예. 올 초 매수하셨는데 계속 빠졌다가 다시 예. 매수가 근처 오셨는데 정리 안 하시고 또 빠지니까 걱정이 되셔가지고. 예. 그쵸? 네. 예.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머니, 주식은요, 한 번 튀어 올라가 보통 한 번 이상의 기회를 잘 안 줍니다. 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보통 한 번 더 기다리셨다가 보통은 다 물리세요. 예. 항상 그 타이밍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회를 줄 때 웬만하시면 빠져나오신 이후에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일단 그걸 못 하셨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수급 보자면요. 많이 밀렸다가 7월 말부터 해서
거의 8월 초부터네요. 8월 초부터 해서 기관들의 매수가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정말 많이 사주고 있어요. 그런데 네. 최근의 흐름 보니까 지난주부터 약간 좀 주춤합니다. 기관들이. 네. 많은 물량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이 무슨 구간이면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에요. 네. 기관이 여기서 팔면 던져야 되고 사면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네. 외인들은 그냥 안에 그리고 다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 주체 자체가 누군가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 그 흐름이 기관들이 해주다가 지금 또 안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자 기관들의 매수를 흐름을 다시 보여준다면 주가가 오늘은 아닐지라도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 최소한 어머니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기관들이 여기서 갑자기 매도로 돌아서 버린다. 그러면 이 종목 전 저점 포인트 내려가면서 그 아래 포인트 21,000원대까지 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자리에 굉장히 좀 상담을 주셨고 사실 좀 더 수급 봐야 되는 자리예요. 또 답변 드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관 수급이 또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정 보기 힘드시다면 공개 방송 때 계속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부터 물어보시면 기관 수급 체크해 드리고 대응을 어떻게 하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기관이 이번 주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내일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지 매도가 나가는지 만약에 매도가 나가면 손절 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기관이 계속 꾸준히 순매수해 주다가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 움직임에 좀 주목해 보시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좀 다른 대안주를 찾아보자란 말씀해 주셨는데 어머님 인터넷 좀 잘 활용하시나요? 아니, 잘 안 해요. 시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잘 활용도 못 하신다고 하는데 예, 대안주도 예, 좀 함께 찾아봐 주시죠. 네, 아이고 어머님. 네, 스카-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듣기에는 괜찮으시죠? 네. 예. 자, 스카이라이프가 팔 수 있는 타이밍을 조금 놓친 거는 사실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은 뭐 사실 뭐 제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아니면 사실 이게 스카이라이프가 크게 발전하기는 힘듭니다. 네. 예. 어머님 집에 IPTV 스카이라이프 쓰십니까? 아니요, 스칼렛 아닙니다. 딴 겁니다. 안 쓰시죠? 예, 딴 거다, 예. 예, 딴 거 예. 쓰시죠? 예, 예. 예, 그만큼 지금 스카이라이프가 보급이 많이 안 돼요. 예전에는 정말 좋았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뭐 U 플러스로 넘어가고 아니면 뭐 SK 브로드밴드 아니면 아파트 같은 데는 또 아파트 그 단지에 또 그런 라인이 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만큼 예전만큼의 가입자가 없다는 거는 이 기업이 그만큼 이익을 뽑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걸 먼저 인식을 하시고 다음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이 고점이 여긴데요. 자, 27,000원 라인에서 기간이 이렇게 땡기고 난 다음에도 주가 자체는 빠지는 주가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나갈 때도 기간이 물량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기간의 물량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냥 물타기일 뿐입니다. 예. 고점에 물량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들어왔다가 그만큼 또 손바뀜으로 또 나가는 거고 이런 과정이라고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수급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자, 이 고점 자체를 뚫을 때 외국인이 또 강하게 들어와줘야 됩니다. 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신규 매수가 들어와야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고여있는 물이 그냥 계속적으로 돈다고 해도 그 물 자체는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조금 인식을 하시고 차라리 대안주로 좀 찾으시는 게 어머님의 정신건강에도 좋고 수익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을 하고, 예. 예.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를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네. 좀 용기 내시고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전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어머니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대우증권이요. 네, 대우증권이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사놓은 지가 제법 오래됐는데, 네.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이거를 가져가야 될지, 어떨지 지금. 어머니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22,200원에 30%요. 22,200원에 30%. 보유기간이 꽤 되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죠. 어머님 매수가 살펴보니까 22,200원이고요. 30% 비중이십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네요. 먼저 김선희 멘토님, 매도하지 말자, 기관 매수가 보인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1차 이익 실현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가보다 지금 현재 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못 제시해 준 것 같은데 추가적인 상담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멘토님이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정말 오래되셨네요. 예, 오래됐습니다. 보니까 한 4년 되셨나요? 예. 아, 정말 잘 참으시네요. 네. 자, 올라왔는데, 이제 다시 마이너스 한 50% 정도 돼요. 그쵸? 네. 다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 비중은 많이 실으셨어요? 크게? 30%요. 네, 금액으로도 혹시 많이 크신가요? 아니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자, 잘 참으셨고,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면은, 금리 인하가 되면은 지수포인트가 그래도 증권사에서 내놓은 목표치는 2100포인트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최근에, 금리 인하가 되면서 또 지수가 많이 올라주면서요, 그 증권가 거래 대금이 많이 늘었어요. 그로 인해서 매출액 딱 이루어지는 것이고, 금리 인하가 되면은 또 채권이 재미없다, 채권 환매가 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로 인해서 또 매출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증권사들이 채권을 잘 팔아먹다가 또 증권 이쪽으로, 주식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매출이 늘어날 포인트가 지금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잡혀야 되는데, 자, 오늘장은 좀 쉬어갑니다. 지수가 약간의 흔들리니까 쉬어가지만, 오늘장 수급은 또 재밌게도 외인들이 86,000주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16만 주를 매수해줍니다. 특히 연기금에서 20만 주를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또 최근의 수급 살펴보자면 최근의 수급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최근 한 달 동안 외인들과 기관들이 100만 주 이상씩의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개인만이 팔고 나가는 게 딱 보이는 그런 흐름이란 거죠. 상승 쪽에 어찌됐든 베팅을 하고 있고 유지를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상승 쪽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해봐야 돼요. 지수 2100포인트 넘어가면은 증권주도 어차피 다 가는 건 아시잖아요. 대형 증권수 위주로 먼저 갈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또다시 지수 포인트는 2200까지 증권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조정은 우크라이나 영향, 대외 악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흐름은 나쁘진 않기 때문에요.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고서 저는 좀 기다려보자 좀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는 좀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이상노 멘토님 상담도 받아보시죠. 네, 이거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단가를 몰랐네요. 지금 손해가 크시면 4년 더 기다리세요. 예. 그러면 본전가 이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상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단기적으로.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머님이 입장에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차라리 어머님, 요게요,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예. 지금 현금 좀 있으세요? 예. 그러면 더 사십시오. 예. 더 사라고요? 예, 더 사십시오. 증권주 흐름 자체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좀 길게 어차피 길게 보시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길게 봅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몇 %입니까? 들고 계시는 게? 30%요. 그러면 더 사세요. 예. 예. 차라리 증권주를 빠졌을 때 더 사십시오. 대신 빠지는 맥점에 대해서는 또다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그래서 대우증권 물어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어머님, 고맙습니다. 이성노 멘토님이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전 9시에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참여해 보시면서 추가적인 상담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좀 기운 내세요.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까지 만나봤습니다. 어느새 지수가 하락한 지 2060선마저 이탈하고 말았는데요. 마감까지 좀 더 시장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상클럽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알찬 내용 담아서 오전 10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